안녕하십니까. 민법 잡남자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합격에 도움이 되는 민법 최신 판례 7번째 영상이고요. 상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관한 판례입니다. 실제로 이 사례는 최근에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고요. 또 많이 벌어지고 있고 분쟁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 대법원이 결정을 내린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올 내년 시험에 아마 반드시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복잡하지도 않고 결론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꼭 확실히 내 것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판례다 이런 말씀인 거죠. 자,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을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을 을의 갑에게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을이 임대인이고 갑이 임차인이거든요. 그래서 갑과 을이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갑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자기가 이미 그 전에 지불한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규 임차인을 을에게 뭐 하게 되냐면 주선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요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가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 요 갑은 요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을이 뭐라 그러냐면 자신은 더 이상 이 건물을 임대를 안 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직접 요 상가를 사용할 계획이니까 나는 더 이상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누구를 데려왔자 을이 임대차 계약을 안 하겠다고 거부할 판이기 때문에 갑은 신규 임차인을 물색하는 것을 중단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중단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근데 지금 갑은 권리금을 회수를 못했고요. 또 을도 갑에게 권리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임대차 기간 만료일에 을에게 상가를 인도를 하고요. 을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가 방해가 됐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갑과 을 간에 이제 소송이 진행되게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이야기해서 먼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10조의 4를 한번 먼저 검토해 볼게요. 법조문부터요. 일단 1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의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일단 규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해야 임차인이 뭐 할 수 있는 거죠?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문제점과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방해 금지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죠. 다시 말하면 만료 전 6월부터 종료 시까지만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 각호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다음 각호는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판례에 관련된 것은 4호예요. 그래서 4호만 검토를 해볼게요. 4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죠.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려왔는데 그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해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사망입니다.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요 판례 관련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법 조항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판례를 좀 이해해 보자고요. 자, 요 판례는요, 올 2019년 7월 4일 여름에 판시했네요. 소송이 제기된 시점은 2018년이니까 1년도 안 돼서 판결이 났거든요. 보통 우리 법원이 그래도 임차 보증금이나 권리금에 관련된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하는 편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못했다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원칙이 뭐란 얘기예요? 임차인 스스로가 신규 임차인을 데려와야 된다는 거죠. 주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가 없다는 의미가 돼요. 그럼 여기서 원칙적이라는 말에 뭐가 있음을 알 수 있죠? 예외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결국은 이 예외에 관한 판례가 되는 거죠. 2번,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 주선할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임차인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네요. 그럼 우리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첫째, 만료 전 6월부터 만료시까지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안 되고 방해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게 법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1번이죠.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주선하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명백히 표시했다면 굳이 이러한 주선을 뭐 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원칙과 예외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문들은 이렇게 출제가 될 거예요. 자, 예상 지문을 보죠. 자, 1번 질문은 법과 관련된 거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X예요. 항상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자꾸 이 뒷부분만, 결론 부분만 자꾸 신경 쓰는데 우리 민법은 뒷부분도 중요하지만 전제가 중요해요. 자, 이러한 권리금 회수 방해가 금지되는 시점은 만료 전 6월부터 만료시까지거든요.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가 된 후에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이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지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부터부터 판례죠. 임차인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신규 인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할 필요는 없다. X가 되는 거죠. 자, 방금 판례에 따라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을 해줘야 된다라고 우리
판례가 명시하고 있으니까 2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 3번 이제 뭐겠어요? 예외겠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 주선할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해야 되지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이때는 주선하지 않아도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3번은 X가 돼요.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1번은 조문과 관련된 지문이고 2번은 원칙과 관련된 판례고 3번은 예외에 관련된 판례다 가지고 이 세 가지 반드시 내 것으로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출제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봅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